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도 10년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요, 부불 3대란 말이 있습니다. 부라는 것이 3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 겨우 20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부자 경주 최 씨는 무려 300년간 만석 이상의 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부를 일군 경주 최 씨 가암파 최진립으로부터 마지막 최준에 이르기까지 12대 사이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경주 최 씨에게는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의 노하우입니다. 첫째,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한 멀리 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집안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멀리 하면 되지 무슨 이유로 그 어려운 진사 시험에는 합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철저하게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양반이 되지 않고는요,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학문을 해야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과 최소한의 계급은 같지만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자 하는 것이 비결인 셈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바탕한 노사관계의 실천입니다. 최 씨 가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요, 이 최진립 장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시중을 들다 마지막에 장군과 함께 죽은 충실한 노비 옥동과 기별에 대해 아직도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조리 가암촌에 이들을 위한 불망비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대받던 노비들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 다른 가문에서는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부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최 씨 가문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따뜻한 선비 정신입니다. 부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바로 원동력입니다. 셋째, 솔선수범과 승승의 정신입니다.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이후 국가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개간 작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력 행위에 비해서는 가져가는 게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주 최 씨는요, 병작 반수제라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병작 반수제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수확물의 절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요, 착취 수준입니다. 착취 수준.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대가였던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유랑인과 소작인들이 기꺼이 최 씨 가문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당시 대지주들은요, 부재지주입니다. 주로 한양이나 큰 고을에 따로 살면서 가만히 앉아서 소장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씨 가족들은요, 그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솔선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배불리 점심을 먹게 해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루 2끼 먹는 게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 가문은요, 하루 3끼를 먹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겸손했고 함부로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돈 물쓰듯이 씁니다. 그게 바로 졸부죠. 하지만 최 씨들은 달랐습니다. 최 씨 집안 며느리들은요, 결혼 후 3년 동안 무명옷만을 입어야 됐습니다. 대신 과객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대접했죠. 1년 소득의 3분의 1, 무려 3분의 1을 과객, 손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경주 최 씨의 마지막 손 최준 씨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다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당시 식산은행장, 지금의 한국은행 같은 거죠. 아리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아리가가 경주 최 씨를 도운 이유는 최 부자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파산하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습니다. 1671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주 최 씨는 곡간을 과감하게 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물을 나눠주면서, 식량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굶어 죽을 판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갖고 있는 게 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곡간을 열어 모든 굶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집 앞 마당에 큰 솥을 걸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연일 죽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활인당,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흉년에는요, 소장료도 대폭 탕감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경주 최 씨의 또 다른 유언입니다. 가진 자는 그 부를 주위 사람들과 나눌 의무가 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 옛날에 이미 실천한 셈입니다. 일제의 강점하에 경주 최 씨는 독립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세가 기웁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나라의 교육을 위해 지금의 영남대학교죠. 거기에 모든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화려했던 300년 부를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경주 최 씨는요, 부에 대한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두를 보여줍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라고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 최 씨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